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 신속해야 한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나 매우 궁금합니다. 그럴 시간에 대체 최초의 저축은행 비리를 왜 윤석열 후보가 묵인해 주었는지, 화천대유의 첫 출발지인 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사건부터 처음과 끝에 대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김병미 대변인. 네. 검찰이 어제 수사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을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검찰을 비판하면서 특검을 가야 한다라고 네. 비판했고, 그 이유는 물론 야당이 특검 가야 한다는 이유와는 좀 사뭇 달라요. 윤석열 후보가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왜 검찰이 수사 안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 가야 한다라는 이유를 방금 댔어요. 네. 김병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까지 울면서 뭔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진심인가, 연기인가, 이런 고민들이 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대통령 선거를 두고 이 감독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그 감독과 함께 손발을 맞추는 배우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 분명히 감독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시종일관 같은 스탠스를 취했던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고,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낮은 행보, 민생 중심으로 감성적 터치에 주력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 캠프 참모들과 팀들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본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여론조사 지지율에 덫에 갇혀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핵심적인 원인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민주당의 문제도 선대위의 문제도 아니라 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있는 숱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특검을 질질 끌고 지연하고, 지금 와서는 특검을 받긴 받을 건데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물타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특검이 출범하고 나면 대통령 선거 이후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시점을 설계하고, 또 수사기간 내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내용보다 정치적으로 공방을 만들려고 벌이고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나머지에 대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진심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병미 대변인, 윤석열 후보 측 의견 들어봤고, 바로 전재수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과연 진정성이 있냐 없냐의 시금석 중에 하나가 야당에서 볼 때, 봐라 특검 얘기하면서 부산저축은행 끌고 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공수처 의혹하고 대장동 의혹 쌍특검 국민의힘에서 받겠다고 하는데 왜 부산저축은행까지 드느냐. 혹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부산저축은행 말고 공수처와 대장동 쌍특검만 합의하고 저축은행 용이 언급 안 할 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가난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근데 그 가난이 우리가 공감할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가난이더라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정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변방에서 혼자 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난을 극복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성장해오는 것도 악정고투, 고군분투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싸움닭 같은, 그 다음에 이게 좀 독한 것 같은, 그리고 아주 그냥 막 고집이 엄청 센 것 같은 이런 이미지로 이제 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 차례 좀 이야기도 하고 좀 들어보니까, 원래 그렇게 악정고투, 고군분투를 해오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 또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툴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반성 성찰도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대로 가가지고는 이게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민주당을 싫어하는 측면들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부산저축은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 지역구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2011년도에 파산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PF 대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게 부실 채권이 되면서 그게 망한 겁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럼 왜 고수하시겠다? 그러냐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전체 히스토리가 있는데 남욱 변호사가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이분의 얘기는 저희가 예, 충분히 많이 보도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바로 저기서 국민 나온 여러분도 겁니다. 다 아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부산저축은행 건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이견이고요. 죄송하게도 제가 말씀을 끄는 거는 뉴스 속보 때문에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8시 45분에 사망을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 현재 뉴스 속보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상세한 소식은 저희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한 이후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께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8시 45분에 별세했다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유가족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